안녕하세요. 데이터 아카이브 서비스로 발표할 데이터 플래닛 팀의 박승찬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프로젝트의 배경과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에 어떻게 이 서비스를 구현했는지 설명하고 프로토타입을 소개하면서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프로젝트에 대한 배경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외로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 역시도 다양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라는 것이 과연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저희 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산성, 독립성, 비구조화성이라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유형별, 지자체별로 데이터 플랫폼이 따로 존재하다 보니 데이터가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데이터를 함께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산성과 독립성이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플랫폼마다 데이터 형태나 레이블이 다른 경우도 존재하는 비구조화성 역시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데이터지만 다른 레이블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흩어진 데이터 플랫폼 속에서 AI 기술로 고객들의 데이터 사용 경험과 활용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데이터 플래닛이라는 서비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기능으로는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키마를 통일한 후에 데이터의 이름이나 설명을 통해 유사한 데이터를 추천해 줍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레이블을 자동으로 분류해 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아키텍처는 크롤링과 DB 적지를 진행하는 ETL 과정 후에 모델링과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구분됩니다. 모델링에서는 벌트 계열의 모델을 클라우드상에서 학습시켰고 해당 모델을 백엔드로 전달하여 외부로 프로토타입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팀장인 저를 비롯하여 고은별, 송민석, 이상함님과 함께 진행했고 데이터를 수집 및 전처리하고 모델링과 백엔드, 프론트엔드로 역할을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깃허브 프로젝트와 노션 등을 통해서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했고 주차별 일정을 이슈 단위로 관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전체 프로세스는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AI 모델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웹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 빅데이터 지도 등의 페이지에서 크롤링을 통해 수집했고 데이터에 대한 이름과 설명, 데이터 형식, 레이블 등의 변수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후에는 각 데이터들 안에서 사용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변수들을 추려서 필수적인 칼럼을 선정해 스키마를 통일했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데이터의 레이블 변수는 데이터 플랫폼마다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해주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데이터를 참고하여 수집한 데이터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주요 키워드들의 교집합을 추려 비지도 학습을 통해 데이터를 군집화해 보았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통해 대중 소분류 기준에 따라 약 3,000개 정도의 키워드를 추릴 수 있었고 이 키워드를 실제 데이터의 설명 변수와 함께 보면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키워드를 추려보았습니다. 보이는 예시의 경우에는 판매, 조사, 제품 등의 단어로 공통적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각 데이터들이 가진 레이블이 모두 다르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분할을 넘나들면서 단순히 텍스트로만 레이블을 구분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공통적인 항목으로 묶일 수 있는 데이터를 추론하여 12가지의 공통된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공통된 레이블이 만들어진 후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에 공통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해 줄 수 있도록 분류기를 만들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기존에 잘 학습된 코볼트 모델을 파인튜닝하여 앞서 정의한 12가지의 레이블을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벌트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는 구글에서 만든 모델로 기존의 단방향 언어 모델의 한계를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방법으로 해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이 모델에 대해서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료를 통해 주요한 특징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프리트레인된 코볼트 모델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 결과를 확인해 보니 기존 레이블과 거의 유사하면서 사람이 이해하기에도 납득 가능한 수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정 데이터를 검색했을 때 그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추천해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역시 벌트 계열의 모델을 사용하여 각 데이터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코스한 윤서들을 비교하여 결과를 추출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팀은 로벌타, 디스트리벌트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이 모델들은 기존의 벌트 모델을 개선한 모델로서 간단한 특징을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역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현황이라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각 모델별로 가장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겹치는 데이터들도 많고 실제 인풋 데이터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조금은 길게 저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동작하는 저희 서비스는 어떠한지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서비스의 각 구성을 확인할 수 있고 키워드 검색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회수나 좋아요가 많은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여서 추천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는 데이터에 대해 코멘트를 남기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방금 입력했던 이메일에 확인하는 이메일 확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메일 인증 후에는 방금 만들었던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앞서 소개했던 PPT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주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검색에 대한 부분은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쉽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를 직접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그 출처에 대한 링크까지 바로 연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의 이름과 설명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벌트 모델로 이렇게 유사한 데이터를 추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클릭하면 각각의 데이터에 맞는 유사한 결과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좋아요 또는 싫어요 등의 데이터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키워드로서 데이터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데이터를 검색했던 경우에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벌트 모델로서 결과가 추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컨테거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메일에 해당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거나 코멘트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사용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가치의 선순환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데이터를 획득함과 동시에 AI 기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며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진입 장벽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돌아보면 AI 모델링과 백엔드, 프론트엔드까지 의도했던 대로 AI 기반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뿌듯함도 있었지만 제한된 시간 속에서 더 큰 규모의 서비스를 확장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각 모델별로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고민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